다양한 지식을 얻고 컨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KW 묵 사이트가 구축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봤습니다. 광운대학교 로봇학부 오유경학우가 2016 서울특별시 시민상 창의과학 예술청년상을 수상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WBC 뉴스 조혜민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광운대학교 구성원들이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컨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KW 묵 사이트가 구축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진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학우 여러분의 학습 환경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본교 교수학습센터에서 온라인 공개 강좌 프로그램인 광운묵과 광운테드를 오픈했습니다. 광운묵과 광운테드는 공학, 예체능, 인문사회 등 분야별 다양한 주제로 진행하는 온라인 공개 강좌 프로그램입니다. 교직원 및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 대학의 교육 과정에 무료로 접근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교육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취약계층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구축되었습니다. 현재 광운묵은 1차 교내 구성원 서비스 오픈을 통해 구성원들은 2016년 3월부터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후 추가 업데이트 기간을 거쳐 2017년 3월에는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 교수학습센터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첨단 온라인 지식 공유 플랫폼 커머스를 구축했습니다. KW 묵이라고 해서 이제 또 그 특정한 주제에 따라서 주차별로 일관적인 강의들이 올라가는데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전공만이 아니라 다양한 정말 지식의 넓고 깊은 바다에 한번 동참해 주시고 많이 아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광운묵과 광운테드 강의 공개를 통해 대학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학의 강의 품질을 높임과 동시에 광운대 교직원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평생 교육학습을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KWBC 이진주입니다. 학우 여러분들은 아르바이트나 인턴 등의 활동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경제가 어렵고 취업난이 확산되면서 저임금 노동, 즉 열정페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실태 김기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고용시장에서는 이상한 계산법이 떠돕니다. 청춘의 열정은 저임금 노동과 일치한다는 열정페이 등식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취업난을 겪는 청춘들의 열정을 빌미 삼아 헐값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을 비꼬는 신조어입니다. 실제로 최저임금 이하의 열정페이에 시달린 청년 근로자는 지난해 63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너 하기 싫어?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어차피 너가 뭐 알고도 할 사람 많으니까 너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고용주가 악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열정페이가 성행을 하는 것 같아요. 광운대생 114명을 대상으로 한 자체 설문에서 열정페이를 경험했다는 학생은 30.7%로 10명 중 3명이 열정페이를 경험했습니다. 그중 56.1%가 스펙과 경험을 쌓기 위해 열정페이를 강행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22%는 또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을, 9.3%는 다른 일자리도 매 한 가지라는 것을 열정페이의 강행 이유로 들었습니다. 청춘의 열정은 헐값에 지불될 수 없습니다. 청춘의 열정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기업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KWBC 김기련입니다. 올해 5월 29일부터 공인영어 시험인 토익의 유형이 새롭게 바뀝니다. 기존의 시험보다 다양한 유형의 문제가 추가돼 난이도가 무척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이한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ETS에서 주관하는 공인영어 시험 토익이 오는 29일부터 새롭게 개정됩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듣기 영역인 파트 1과 2는 문항수가 줄어든 반면 파트 3는 9문항이 늘어났습니다. 파트 3의 경우 대화의 길이는 짧아졌고 대화량은 더 늘어났습니다. 화자는 3명까지도 등장할 수 있게 됐으며 차트, 그래프 등을 보면서 대화를 듣고 풀어야 하는 문항도 추가됐습니다. 리딩 파트도 변경됐습니다. 파트 5의 문항수는 줄어들고 파트 6와 파트 7의 문항수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파트 7의 경우 단일 지문은 한 문항밖에 늘지 않은 반면 이중 지문이 복수 지문으로 변하면서 5문항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중간에 들어갈 문장을 찾거나 문장이 들어갈 위치를 찾는 유형이 새롭게 추가되고 온라인 채팅이나 SNS 속 대화문 등도 추가됩니다.
기존의 좀 암기식 혹은 약간의 요령을 동원해서 답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좀 줄이고 조금 난이도가 높은 그런 문제로 토익을 바꾸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에 토익 관련해서 집중 영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잘 살펴봤다가 여러분이 잘 이용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ETS에 따르면 신토익 고득점을 위해선 지금까지의 암기식 학습보다는 영어 실력 자체의 향상이 필요합니다. 광운대학교 학생들도 교내 교양영어 수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이러한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KWBC 이한기입니다. 광운대학교 로봇학부 오유경학우가 2016 서울특별시 시민상 창의과학예술청년상을 수상했습니다. 훌륭한 엔지니어가 돼 사람들에게 로봇 기술로 즐거움을 주고 싶다는 오유경학우 만나봤습니다. 광운대학교 로봇학부 오유경학우가 지난 5일 서울시 신청사에서 2016 서울특별시 시민상 창의과학예술청년상을 수상했습니다. 오양이 받은 서울특별시 시민상은 봉사활동, 어려운 환경 극복, 창의과학 예술 분야 등에서 지속적으로 공적이 있는 시민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오유경학우는 로봇 기술을 널리 알리고 로봇의 대중화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저는 현재 배우고 있고 앞으로도 배워나갈 이런 기술을 통해서 사회적인 기여를 하고 싶은데요. 저는 훌륭한 로봇 엔지니어가 되고 싶기도 하고 제가 만든 그런 기술들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통해 더 열심히 공부해서 깊이 있는 그런 전문가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로봇의 즐거움을 알리고. 한편 오유경학우는 광운대 로봇게임단 로비 소속으로 지난 2014년부터 서울시 특성화 산업인 K로봇대회, 청소년 로봇캠프 등에서 지도자로 참여했습니다. 또한 2015 월드 오브 로봇 페스티벌인 아메리카 BCC에서 세계 1위에 오르고 2015 IRC 서울테크 지능형 씨름 로봇 부문에서 세계 2위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로봇 기술을 통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싶다는 오유경학우. 앞으로 광운대학교에서 자신의 관심 분야를 통해 세상에 도움을 주는 학우들이 더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KWBC 조혜민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이달 24일부터 25일까지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졸업사진 촬영이 진행됩니다. 촬영 일자는 각 학과별로 상의하며 자세한 사항은 복지관 3층 졸업준비위원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상담복지정책대학원에서 주관하는 제2기 한국몽골 글로벌 봉사단을 다음 달 3일까지 모집합니다. 파견 기간은 7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7박 8일 동안이며 신청은 이메일로 가능합니다. 삼성 대학생 프로그래밍 대회 신청이 다음 달 23일까지 가능합니다. 대회는 제한된 시간 내에 알고리즘 문제를 풀고 문제풀이 소스 코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삼성전자 SCSC 설명회가 이달 25일 중앙도서관 영화상영실에서 6시에 진행됩니다. 전자정보공과대학의 1학년 학생부터 3학년 학생까지 대상으로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과제가 많은 5월입니다. 비록 바쁘고 힘들지만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KWBC 뉴스는 정확하고 발빠른 소식을 전하기 위해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